자, 여러분들 12시가 지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마성의 시간 12시.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번엔 진짜 엔딩을 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이제 성공하는 걸로 한번 가보자. 이제 알겠어. 그쪽에 있는 동선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아예 내가 했다고 알지 못하도록. 네. 의외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될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코트를 받아들이게, 의심하지 않게, 최대한 의심하지 않는 걸로 가죠. 자, 의심하지 않게 하고, 소피아 왜 이렇게 안 왔냐고 했었을 때 그동안 좀 바빴다고 얘기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됐어.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소피아와는 친절하게. 그리고 소피아는 다시는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좋았어.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번엔 범행 도구를 교살로 해야 되나? 어머니의 일기장이 뭐지? 지약이랑 C로 해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C를 뒤져야겠다. C. 편하게. 자, C가 뭐냐면 여동생이 하녀한테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그 C 중에 하나, 되게 근데 좀 약간 야한 C가 있어요. 같이 자자는 정도까지의 그런 엄청난 내용이 있는 C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가는 걸로. 일기장이 뭔지도 되게 궁금한데, 일기장도 하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일기장도 한번 볼까? 일기장이 너무 궁금한데. 근데 어머니 살해도구는 뭐가 애매하잖아. 어머니 살해도구가 애매한데. 어머니가 보지 않을까 본 다음 일기장이라고 쓰여있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져가자. 하나 가져가고. 나는 어머니께로부터 등을 돌린 채 재빠르게 일기를 잡아채어 페이지들을 빠르게 훑어봤다. 최근의 페이지들의 여동생의 상태를 돌보는 일의 어려움과 당신이 얼마나 모든 일들을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 쓰여있었다. 오! 당신이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 쓰여있었다. 오! 이건 분명 정황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만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기장에서 마지막 2페이지를 뜯어내고 일기장을 제자리에 돌려놨다. 일기장이랑 쥐약으로 갈까? 네. 어머니한텐 적당하게 어머니가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적당하게, 너무 친절하게도 하면 안 돼. 이때까지랑 다르게 하면 안 되고. 1번으로 그냥 할까? 네. 아, 촛대도 있군요. 촛대도 한번 가볼게요. 일기장을 동생 방에 두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거를 잘 들키기 쉽게 뭐 거실 같은 데다 둬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무슨 말씀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니퍼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아버지한테도 인사 정도는 드리고 와야겠죠? 네. 일기장을 안방에다 두는 게 좋을까? 네. 자, 아버지. 저 개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랑 이제 또 말다툼. 아이고 잘못 골랐다. 하여튼 너무 친절하게 대했어. 안 좋은 것들을 다 잊고 아버지의 50세 생활을. 아니, 다 1번 하자. 1번. 일기장 여동생 방. 정중하게 나오시지 않는다면 제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됐어. 아버지랑도 얘기는 했고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했고요.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죽일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어머니가 죽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어머니를 범인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보석 콜렉션과 그 다음에 이건 아빠의 샷건, 촛대? 그러자. 뭐야? 여기 무슨 일이 있었나보다. 옛날 일이죠? 조지가 잠깐 뵙고 싶대요, 엄마. 그래. 에런, 네 동생은 올해 성 메리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상태가 너무 심각해졌어. 알겠어요. 나한테 또 뭐 할 말이 있지, 에런? 아니요, 없는데요.
내가 너한테 똑똑히 말해주겠는데 네 동생하고 철없는 신랑이 버리는 것 좀 그만해라. 왜 그 애의 병이 점점 나빠지는 걸 모르겠니? 네가 자꾸 그 애를 인정하라고 주체하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걔는 헨리를 죽였어요. 헨리가 그 쥐인가 보죠? 하나님 앞서서 에런, 그건 그냥 쥐였잖아. 헨리는 제 친구였어요. 네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탓할 거면 나를 탓하렴. 네 동생을 좀 용서해주겠니?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래, 잘 알겠다 에런. 어쩔 수 없구나. 이 문제를 네 아빠랑 이야기하기했어. 아, 그래 또 맞았나 보구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헨리라고 얘가 키우던 쥐를 동생이 죽였거든요. 이 집은 항상 너무 오래전의 기억들을 끄집어낸다. 그럼 어머니랑 있으면 안 되잖아. 오히려 아버지랑 있어야 되지 않나? 어머니를 범인으로 볼 거면? 레민인 것 같습니다. 동생도 확실히 문제 있어요. 촛대. 촛대가 어디 있는 거지? 이건가?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금촛대가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있다. 분명 꽤 고상하고 고전적인 살인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촛대를 일단 가져갈까? 일기장과 쥐약 스스로도 가능하다고. 일기장은 동생 촛대 일기. 오케이, 그것도 괜찮겠는데? 스스로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소피아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내가 저쪽으로 갔다는 거를 모르게 쥐약으로 가죠. 들어가면 쥐약을 가져가죠. 됐어. 이제 식사하죠. 식사해서 저녁 식사 시간. 스포하지 마시고요. 이건 아까 또 그 얘기죠. 또 이제 이번엔 착하게 대합시다. 이 남자 하인을 좀 더, 남자 집사를 좀 더 배려하는 말로. 아니요, 쥐약이랑 일기장이에요. 그리고 흥분하지 말라고 그냥 대충 얘기하고, 경솔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 그러고. 됐어. 그다음에 소피아랑의 일은, 소피아는 그냥 배고프다고 하면 되나? 네, 그냥 배부르다고. 좋았어. 됐어. 완벽하게 지금 나의 알리바이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일을 시작하자. 이걸 갖다 놓읍시다. 맞다. 아버지 욱하는 성격이라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네. 근데 어차피 지금 모든 증거는 어머니를 이르게 자살로 가는 거죠. 어머니를 이용해서. 어머니의 일기장. 그들이 제니퍼의 상태가 점점 나빠질 뿐이라고 말한다. 내가 이걸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다. 가끔 그 애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 어머니가 동생에 대해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동생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하거나 혹은 어머니를 잡아가거나 상처받았으니까. 이렇게 가죠. 쥐약으로 케이크에다 토핑해. 제니퍼는 그걸 먹고 점점 피부가 녹색으로 변해갔다. 잠깐만, 나 근데 어디로 가지? 아버지한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가면 안 되지. 이 방을 떠나야 돼. 아버지 안녕하세요. 너한텐 더 할 말이 없어. 네, 압니다. 저리 꺼져, 거기 개자리야. 네, 압니다. 네, 여기 앉을 생각 추워도 하지 마라. 알아요. 저기 계속 앞에 있습니다. 너한텐 더 할 말이 없다니까. 됐다. 누군가가 동생의 시체를 발견한 모양이고. 됐어. 좋아. 이번에 완벽하구만. 이번에 완벽하죠? 좋은 저녁입니다. 또 윈스턴 루이스 경감입니다. 이 집은 맨날 일어나는군요. 이것은 밀실살인입니다. 너 말 잘했다, 이놈아. 내 딸을 죽인 살인자가 아직 저 밖에 있는 동안 니들 어디서 동땡이나 피우 나왔는지 궁금하구만. 아닙니다. 저희가 다 조사해봤습니다. 이것은 밀실살인이고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됐어. 자주 일어나죠.
저 일단 몸수색 먼저 한 다음에 몸수색 먼저 하고 일단 신문으로 갑시다. 추동수사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하녀가 말하길 당신과 집사가 7시 막 지나서 도착했고 자신이 문과에서 맞이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당신은 음적실에서 당신의 어머니인 글로리아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여동생에 대한 주제를 꺼냈을 때 당신이 별로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2번으로 가자. 살면서 계속 동생의 병에 대해 들어왔어요. 이제 좀 질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좀 무신경한 사람 같군요. 당신은 서재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죠. 대화가 약간 과격해졌다고 하던데요. 아버님은 원래 항상 화가 나 계세요. 금방 욱하는 성격이시죠. 저희가 나눈 대부분의 대화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가 폭력적인 성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군요. 던셀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더군요. 이해합니다. 그럼요. 전 이미 다른 곳에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제가 그냥 여기로 돌아올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녁을 드시기 전에 여동생과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니요. 저녁 때까지는 제니퍼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도배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로는 집사와 관계된 다툼이 있었다던데 듣지 않니 당신이 그가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했다더군요. 우리 가족은 원래 고양이를 나쁘게 대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고양이들을 보살펴줘야 돼요. 우리 가족은 그들을 먼지처럼 대한다고요. 멋진 행동입니다, 포러스씨. 당신 여동생이 죽었을 때 이제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하녀의 비명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1층입니다. 서쪽. 서재. 저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집안에 대한 초동 수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조사 중엔 저희는 당신 어머니의 일기장 페이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생의 병을 감당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더군요. 어떤 부분에서는 동생의 죽음을 기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혹시 충격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할 말이 없네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흥미롭더군요. 도구는 하녀가 준비한 케이크 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자살이라면 동생분이 모든 일을 스스로 했을 수도 있죠. 정보 흥미롭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포로스씨. 당신의 행동에서 여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문제나 의심스러운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전 동생을 사랑합니다. 우리 동생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에 대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저는 그가 유력한 용의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녀에 대해서 약간 흥미가 일지만 그녀가 사건에 관계된 사람일지 모르겠군요. 어머님을 둘러싼 증거들도 한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다시 한번 얘기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됐어. 일단 완벽하죠? 뭐지? 경찰에게 나를 의심할 만한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그녀는 즉시 체포되었다. 재판은 길었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어머니는 이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감옥에서 생을 보내셔야 할 것이다. 아버지는 슬픔에 견디다 못해 술에 빠져들었다. 그는 해가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 던셀 저택과 그에 딸린 재산들은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조지와 소피아는 그 사건이 있은 후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일을 그만두었다. 어제는 성공했네요. 저택의 방들을 배회하며 잠들 수 없는 긴 밤을 보내던 나는 어느 날 거울 속의 나에게서 내 안의 공허함을 보았다. 내 내면은 텅 비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악몽뿐. 이것도 진엔딩이지만 찝찝하네요. 역시 살인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죠? 네. 스탠파는비아님, 대도방이라님, 레뮤님, 한파랑님, 피미자 바이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 상황에서 좋은 엔딩은 없죠. 행복해질 수는 없네요. 더 디드. 디드가 무슨 뜻이죠? 한 번만 딱 더 해볼까요? 영돈 트윈스님 고맙습니다. 영돈 트윈스님 100개 고맙습니다. 비디빅님 고맙고요.
아버지를 좀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아버지를 한번 좀 범인으로 몰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행동이란 뜻이군요, 디드가. 아버지는 회초리를 좀 넣어야 되나? 네. 제레기님 같습니다. 코트를 받아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입고 있겠어.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려면 코트를 입고 있어야 돼. 아, 나쁜 행위란 뜻이군요. 좋아. 그동안 좀 바빴고. 네, 대화를 많이 하면 안 돼, 이 게임은. 오히려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책 잡혀. 고마워. 네. 자, 봅시다. 아, 증서라는 뜻도 있고. 잠깐만, 타이탄. 아, 이게 빨리 가보고 싶은데, 저기. 소피아 예쁘죠. 얘는 어떻게 근데 여기 뭐 서랍장을 뒤질 수가 없어. 제가 계속 여기 있어서. 여동생을 죽이는 이유는 이제 상속받기 위해서인데, 여동생도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얘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무시하고 욕설하고 그러더라고요. 회초리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지? 회초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조지랑 한번 대화해볼까? 안녕하십니까 도련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십니까? 글쎄요, 아이, 도련님까지 신경 쓰게 할 일은 아닙니다. 네 고민은 내 고민이나 마찬가지야. 이봐 조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알고 지냈잖아. 네게 곤란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뭔지 나도 알고 싶어. 아, 그렇게까지 말씀드린다면. 아휴, 새 한유가 온 뒤로 제가 이른 은퇴에 조금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녀가 자기 가정부로 교육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어요. 마님과 이 문제를 논의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님조차도 요즘은 제정신이 아니세요. 하지만 이 문제로 도련님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어머니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아가씨가 병이 나빠지면서 마님께서 상당히 차갑고 내성적에서 격으로 변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아가씨에게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마님께 영향을 준 적은 없었죠. 아가씨의 안쪽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둠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도련님. 어허, 이렇게 되는구나. 네. 어머님이 또 저기가 있었네. 네. 아빠 회초리를 동생 방에 놓는다고 이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게 죽이기엔? 일단 어머니랑 먼저 얘기해야지. 어머니랑 먼저. 스팀에서 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정도는 혼자 사서 직접 또 여러가지 방법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로 하고 이거 아까 똑같이 할게요. 그 애랑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피아노인 것 같습니다. 네,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아버님이랑 잠깐 이야기해야겠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얘기 안 하면 의심받으니까. 자, 네. 자, 그냥 뭐 생신 축하드려요 이걸로 하죠. 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거 하고 됐어. 이번에 아버지를 완전히 정중하게 나오지 않으면 뜬다고 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초리 가져가야지. 아버지는 저 정도로도 충분히 폭력적이라고 좀 이따 얘기 나올 법도 해요. 아버지가 보지 않는 동안 조용히 첫 번째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가죽 회초리, 나를 무수하게 때린 가죽 회초리를
가져가는 거야. 됐어. 그리고 아버지의 샷건을 제가 가지러 오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게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스토리텔링의 승리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의 샷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녁 식사 시간으로.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저 남자 하인이 자기의 일에 굉장히 지금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뺏기고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죠. 이걸 좀 도와주고. 네, 서스펜스물입니다. 조지가 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면 되고. 됐어, 다 끝났습니다. 이건 마지막, 어차피 끝나기 전에 한 판 정도만 더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과연 숨길 수 있을지. 빨리 터야겠다. 미안합니다. 회초리를 동생방에다 놓겠습니다. 회초리를 동생방에다 갖다 놓고, 좋았어. 자,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오시는 분들은 좀 황당하겠지만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샷건. 내가 샷건의 안전장치를 푸는 소리가 충분히 크게 났음에도 동생은 그것이 자기의 후두부를 겨누기 전까지 아무것도 눈치채 못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항상 이 총을 장전해 주셨지. 난 그걸 알고 있었다. 방아쇠를 당기자 난 소리는 날 누르게 했지만 관역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후두부에 총을 맞았고 피가 반대쪽으로 튀었다. 나는 샷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됐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됐어. 어머니 음악을 듣고 계신다. 됐어요. 맞죠? 이 집은 바람 잘 날이 없군요. 윈스터 루이스 경감입니다. 밀실살인이 너 말 잘했다 이놈아! 이 신발놈. 내 딸을 죽인 자가 아직 저 밖에 있는 동안 이놈은 어디서 농땡이 피우다 왔는지 궁금하구만. 하여튼 있습니다. 이거는 밀실살인이에요. 범인은 이 안에 있죠. 자, 갑니다. 욕을 몇 번째 먹는 건지. 자, 일단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시사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해보죠. 하녀가 말하길 자신이 문간에서 맞이했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코트를 그녀에게 주는 걸 거부했다고 하던데 그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머물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이게 되게 좋은 거겠죠? 제가 일찍 떠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브로스씨 그거 참 이상하군요. 그 다음에 당신인 응접실에서 당신의 어머니 글로리아 알타를 가졌습니다. 추워서로 할 거 그랬네. 다 젖었는데. 다 젖어서 안 될 텐데. 여동생의 건강에 대해서 듣는 데는 질렀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금방 욱하는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전 이미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건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죠. 당신은 집사인 조지와 어머님의 최근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조지는 어머니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듣자하니 저희 어머니는 여동생의 병을 감당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감당하실 수 있는 한계까지 내몰리신 것 같습니다. 흥미롭군요. 저녁을 드시기 전에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약에 범인으로 몰라면 조지랑 먼저 얘기하는 게 좋구나. 아니요, 이거는 하고. 자, 그럼 저녁 식사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집사와 관련된 것들은 집사 편들 도와주고 고용인들 도와줬다고 치고, 하녀의 비명을 들었을 때 나는 1층 서쪽에 응접실에 있었죠. 됐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집안에 대한 초동수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여동생의 방을 조사하던 중에 가죽 회초리를 발견했는데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네, 아버지 것입니다. 그게 여동생 방에 있다니 흥미롭군요. 아버님께서 여동생을 폭력적으로 대하신 적이 있었나요? 매를 아끼는 성격은 아니시라고 말씀드려놓죠. 이거 좋다. 이거 된다. 뭐가 된다. 알겠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흥미롭던데요. 혹 당신 여동생을 살해한 사건은 아버님의 것이더군요. 분명 사용법도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쉽게 자살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정보 흥미롭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브로스씨. 당신이 오늘 저녁에 한 행동 중 몇 가지는 좀 이상했지만 특별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확실히 주목할 만하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많은 물음을 남기긴 했지만 그녀가 이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당장은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어쩌면 추가 조사가 소환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즉시 아버님을 체포하겠습니다. 됐어!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끝났네. 이렇게 했으면. 수사관이 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내가 그에게 불리하도록 심어둔 증거들이 아버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감옥에서 노쇠한 아버지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됐고 그는 해가 가기 전 세상을 떠났다. 비탄에 빠진 어머니도 곧이어 세상을 떠났다. 건설저택과 그에 딸린 재산들은 이제 나의 것이 됐다. 하지만 조지와 소피아는 그 사건이 있은 후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일을 그만두었다. 저택의 방들을 배회하며 잠들 수 없는 긴 밤을 보냈던 나는 어느 날 거울 속에 나에게서 내 안의 공허함을 보았다. 내 내면은 텅 비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거는 진엔딩이 실패하는 거네. 실패해서 내가 잡혀 들어가야 내가 잡혀 들어가고 이래야 이제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부 배드엔딩이네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더 디디였습니다. 이거 잘 만든 게임이네요. 800원이라는 이 가격, 이 게임 스팀에서 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또 생각해볼 거리들을 남긴 더 디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서스펜스로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네요. 네, 꼭 한번 구입해서 직접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펜싱칼이라든지 밧줄이라든지 뭐 또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한번 완전 범죄를 만들어 보시길.